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용도지역, 지목, 도로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도로는 땅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땅을 소유하려는 주된 목적은 그 땅에 건축물을 짓는 거잖아요.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필수적인 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면 용도지역이나 지목에 상관없이 건물을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가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맹지는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매우 낮아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도 못 미치겠죠.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맹지는 때로는 감정가의 30~40%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맹지는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도요, 대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지를 싸게 사거나 경매받아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맹지에서 탈출한다면, 즉 맹지에 도로를 낸다면 이제는 주변 시세로 거래가 되는 땅이 되겠죠. 그래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맹지는 어떤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맹지의 도로를 개설해서 맹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주의토지통행권, 토지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맹지의 맹자는 눈이 벌었다, 즉 소경이라는 뜻이죠. 맹지는 글자 그대로는 눈먼 땅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땅이 눈먼 땅일까요?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른 사람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로 빠져나갈 수 없는 땅이죠. 그래서 맹지의 큰 장애는 맹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건축법상으로 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요, 4m 이상의 도로가 지나가야 되고요, 대지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맹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서 맹지인 상태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지요. 맹지의 큰 장애는 바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데 있고, 따라서 토지 구입할 때는요, 맹지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맹지라 하더라도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을 지으려면요,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다만 이제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지가 있거나, 농막 같은 경우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그 너비가 4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막다른 골목은 좀 다릅니다.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 너비가 2m 이상이면 되고요. 막다른 골목 길이가 10에서 35m인 경우에는 너비가 3m, 막다른 골목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m 이상이어야 되고요. 참고로 보면 주택건설 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보면, 공공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6m 이상, 도로 폭이요. 300에서 499세대 이상, 499세대인 경우에는 8m 이상, 500에서 999세대인 경우는 12m 이상, 1000에서 1999세대인 경우는 15m 이상,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2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맹지가 눈을 뜨려면, 이거 맹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방법입니다. 맹지에 진입도로를 내는 일반적인 방법은요, 맹지라 하더라도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주위 토지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도로를 현황도로 또는 관습상 도로,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요.
현황도로는 지적도상에서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황도로가 맹지에 접해 있을 때는요, 그 현황도로를 매수하거나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과 공고를 거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맹지에 접한 현황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도로에 필요한 땅만큼을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아도 맹지는 도로로 연결되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접 토지 소유자와 윈윈하는 토지 교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요, 맹지 소유자가 도로 사이에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진입도로에 필요한 땅만큼인 A 부분을 매도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 대신에 지금 보시는 그림같이 인접 토지 A 부분하고 그보다 두세 배 정도 큰 땅, 땅인 맹지 B 부분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교환한 경우에는 맹지 소유자는 맹지 진입도로를 얻게 돼 가지고 B 부분을 뺀 나머지 맹지 시가가 두세 배 이상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수익이 나죠. 인접 토지 소유자도 A 부분보다 두세 배 큰 땅을 갖다가 얻게 되는데, 이 B 땅이 이제 인접 토지하고 합병되면 인접 토지하고 같은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도 이런 교환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래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맹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도로, 미래계획도로가 맹지를 지나거나 접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24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시이용계획 확인서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획된 도로가 실제로 개설되면 이에 접해 있는 맹지는 더 이상 맹지가 아니게 되겠죠. 그런데 계획도로가 언제 개설될지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는 맹지를 살펴볼까요? 아래 그림과 같이 지적도상 도로가 맹지에 이제 접해 있는데, 이게 지적도상 도로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지적도상 도로는 이제 국공유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맹지 진입도로가 될 만큼 A 부분만큼만 맹지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 점용 허가를 이용한 맹지 탈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야 등의 경우에 임야 등의 입구와 지방 도로 사이에 하천이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임야 등과 도로 사이의 국어에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자비로 복개하거나 또는 다리를 놓아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맹지인 임야가 더 이상 이제 맹지가 아니게 되겠죠. 다음은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지라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뿐이지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까지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행은 할 수 있다더라도 당연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되겠죠. 그게 2항에 나와 있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맹지라 하더라도 공로로 최소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필요하다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다만 주의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함에 따른 주의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거죠. 민법 제220조는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은 분할로 인해서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맹지가 아닌 땅인데 분할을 하니까 공로에 접해 있는 부분은 이제 맹지가 아니지만 공로에 접해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이 분할 때문에 또는 일부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맹지가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맹지가 된 경우는 원래 분할 전에 있는 그 토지로만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해야지 다른 엄한 토지에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실상의 도로와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토지에 지목상 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현황도로를 무작정 방치하면 자칫 주의토지 통행권 등으로 소유권에 영구적인 제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요, 소유자와 통행자 사이의 통행권 청구 소송에서 현황도로가 사용된 지 20년이 넘었는지 또는 토지 소유자가 현황도로인 것을 인지하고 매수한 것인지 등을 이제 확인하고 판결하는데요. 20년 이상 토지 사용료 지급 없이 평온공연하게 사용해왔다면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시효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런데 자신의 토지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현행도로가 있다면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현황도로를 포장해버리면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현황도로 점용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현황도로 소유자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맹지와 관련해서 맹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내용들이 인터넷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는 진입도로 개설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법상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인하여 맹지라더라도 공로로 진출하기 위하여 그 주의토지를 통행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도 개설할 수 있는데, 대법원 93루 20498 판결을 보면요, 토지 소유자에게 맹지 소유자죠. 맹지 소유자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바로 생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진입도로까지는 결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대법원 96-1017 하나 판결에 의하면요, 이 사안이 지금 소송당한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가 이 맹지 소유자죠.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것을 대비해서 피고가 건축허가 받을 때 2m 통행로를 남겨놓고 이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판결이 요 사안에서는 통행로 노폭을 2m로
인정을 해준 사례인데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맹지 소유자를 위해서 2m 통행료를 남겨놓고 건축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진입도로까지 개설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이나 부동산 개발을 할 경우에 자신의 토지가 아니고 타인의 토지에 임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나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맹지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토지 개발 사업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토지 확보 비율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작성 방법은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토지의 표시, 토지의 면적과 사용 범위, 토지 사용 기간과 목적, 작성일자, 토지 소유주, 사용인의 인적사항, 특약사항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이러한 토지 사용 승낙서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어서 상호간의 동의로 작성되었다면 이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에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을 때 해당 승낙서를 첨부하면요, 건축허가 등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개발 사업자가 지주들에게 받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보겠습니다. 토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의 토지 사용 승낙서는 토지 개발 사업에서 조합, 업무대행사, 추진위원회 등 사업의 주체들에게 내 소유의 땅을 사용해도 된다 하고 이제 승낙해주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토지 소유권의 등기 이전 없이 토지 사용을 승낙한 겁니다. 토지개발 사업에서의 토지 사용 승낙서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만으로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주체들이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보면, 토지개발 사업 중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단위 계획을 입안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승인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 착공하고 준공의 단계로 이제 진행하는데요. 토지개발 사업은 각 단계별로 토지 확보 비율의 조건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소유주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바꾸자 하겠죠. 이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요. 체결하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매도 확약서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기도 합니다. 토지개발 사업자가 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부동산 매도 확약서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 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해당 사업지의 지주들로부터 몇십 프로 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으면 그때 됐어야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때 지주로서는 적어도 언제까지는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확약을 해지하고 내가 준 토지 사용 승낙서는 이제 무효다 하는
내용을 기재하셔야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술술법 유튜브 방송을 하나 보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 안 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괜찮을까요? 부동산 매도 확약서를 써줬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하는 그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을까요? 부동산 매도 확약서, 매매 확인서 이런 걸 이제 적는 경우가 좀 있는데 토지 개발을 하려는 조합이나 회사가 이 일대 땅을 확보하고 사업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우리한테 팔아달라라는 예약을 하는 그런 건데요. 계약서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 적힌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상관이 없을지 아니면은 팔았을 때 위약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땅 주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팔아도 아무런 상관은 없도록 매도 확약서가 되어 있을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매도 확약서라면 아무런 효력도 없다는 건데 토지 개발을 하시던 분이 그런 매도 확약서를 작성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도 확약서는 이름도 다양한 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렇게도 되어 있고 내용도 다양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매매한다. 그리고 매도 확약서를 체결하면 계약 약정금으로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 계약금을 주겠다. 아니면 땅 주인은 매도 확약서를 체결하고 계약 약정금을 받은 이후로는 땅을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거나 임대해서 토지 개발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라고 적혀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땅 주인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매도 확약서를 이제 적고 약정금까지 받으면 땅 주인은 상대방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손해배상 금액도 딱 정해놓는 게 아니고 토지 개발에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다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배상해야 될지도 좀 모호하게 돼 있어서 난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도 확약서 를 체결할 때는 땅 주인의 권리를 굉장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상담한 내용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요. 부동산 매도 확약서를 써줬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 안 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괜찮을까요? 매도 확약서에 일반적으로 적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안 괜찮겠죠. 근데 이제 매도 확약서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땅 주인이 10년이고 20년이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담하신 땅 주인에게 제가 토지 매수하려는 그 회사의 내용증명편이라고 보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매매 계약 안 할 거냐, 지금 1개월 시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매매 계약 체결해라, 안 하면 매매 계약할 의사가 없는 거니까 매도 확약서 취소하겠다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고요. 그런데도 이제 별말 없으면 매도 확약서를 취소한다라는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도 확약서가요,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매매 예약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아니고 예약, 그러니까 결혼으로 치면 약혼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그거를 언제 계약을 체결할지 날짜를 안 정해줬다 하면 저희가 이제 민법 규정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예약을 했는데 날짜를 안 정했다 그러면 언제 매매 완결을 할 건지 확답을 물어볼 수가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예약은 효력이 없어진다라고도 민법 564조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기간이 아예 없이 언젠가는 계약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언제 할 건데 이렇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면 되죠. 그리고 주로 이제 조합이나 시행사가 이런 매매를 하겠다라는 확약서를 받는 이유는 이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낙서를 받기 위함이고, 이걸 가지고 관청에 가서 이제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게 매수인, 시행사 쪽을 위한 계약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도인이 원하는 내용은 굳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지켜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혀 없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매도 확약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땅 주인은 매도 확약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언제까지는 특정 일자인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계약 같이 중요한 계약은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 초안을 달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한 다음에 계약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 매도 확약서도 마찬가지겠죠. 체결한 다음에 변호사한테 물어보시기보다는 체결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이런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봐달라고 하는 게 그게 정말 현명하신 거겠습니다. 이상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맹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아셔야 될 맹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법과 맹지의 주의 토지 통행권 그리고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